방송인 전현무 씨의 차량 내 링거 시술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전현무 씨 측은 9년 전 진료 기록부까지 공개하면서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화면과 함께 보시죠. 네, 지난 2016년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중 차량 안에서 수액을 맞는 모습이 잠깐 공개됐던 전현무 씨. 박나래 씨 주사 이모 논란 여파로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전현무 씨 측은 이에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촬영 일정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거란 내용이었죠. 누구보다 발빠른 대응에 논란이 누그러드는가 했는데 어제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의혹에 불이 붙은 겁니다. 급기야 전현무 씨 소속사는 9년 전 의료 기록과 수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 씨는 2016년 1월에 3차례 병원을 방문해 정식 외래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등을 진단하고 항생제 등 처방과 함께 수액을 치료 보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 더불어 전 씨 측은 의료 폐기물도 병원 재방문 때 반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리꾼들의 시선을 끈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료기록부에 비급여 항목으로 적힌 엠빅스백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발기부전 치료제이기 때문이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약까지 공개를 했겠느냐, 누구와 다르다, 해명 깔끔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연예인들의 각각 좀 방식이 다른데 전현무 씨 측에서는 정면 반박, 정면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분께 좀 모두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의 전략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전현무 씨로서는 최선의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을 받는 건 맞는데요. 저기 IB를 잡는다고 하는 정맥 잡는 것도 의료인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임상병리사 자격이 있으면은 잡을 수 있지만 의사의 지도하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공간에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기서 IB를 잡다가 만약에 잘못돼 갖고 의료인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전현무 씨가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 갖고 공개한 건 맞는데 전체가 해명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이 있고 의료 현장에서 저걸 했어야지 맞는데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나는 약물은 불법 약물이 아니다. 저런 의도로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기 발기부전제까지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 외에도 쓰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이제 해명이 한 반밖에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저렇게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현무 씨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지금 단계에서 다 해결됐다, 해소됐다라고 하긴 또 어렵죠. 전현무 씨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중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번에 공개된 여러 의약품들 전현무 씨가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을 다 알고 동의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리고 싶은 부분들을 뭐 좀 가리고 싶지 않았을까? 또는 일부를 가릴 경우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저런 부분들의 일종의 좀 가리고 싶은 분들을 그냥 좀 감수하자라고 결정한 것인지 여부는 뭐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겠죠. 예. 하지만 앞으로의 연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여러 가지 감수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박나래 씨 측의 대응은 계속해서 악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매니저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겠죠. 그런데 경위에 어떻든 갈등이 발생했으면 그 후에 그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잘 봉합을 하는 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매니저들이 이 문제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굉장히 큰 논란이 됐는데요. 그 후에도 박나래 씨의 모친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니저들에게 일방적으로 금전을 송금한 부분들 더 자극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합의의 어떤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만났는데 여기에서도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졌고 화해가 됐다, 용서받았다고 발표하면서 더 상대방을 자극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 그 입장 발표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분위기 등이 굉장히 좀 대중의 동의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대중의 의아함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대응들 자체가 그동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걸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점점 더 본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의혹과 부정적인 시선을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글쎄요, 왜 이렇게 대응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박나래 씨와 전현무 씨 외에도 지금 주사 이모 둘러싼 그 논란이 줄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강민경 씨나 홍진영 씨도 관계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긴 했는데 아직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그때 이제 그런 주사이모가 연관된 형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SNS에 연관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가 근데 그게 사실은 10년 전에 같이 찍었다는 걸 연예인들이니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뒤로도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통해 연관이 분명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각각의 해명이 아니라 통으로 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의 대응인 거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언제까지는 알았고 언제까지부터는 사실은 같은 프로그램을 안 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때 알았는데 뭐 했다든가 이런 식의 해냈든가 또 전현무 씨처럼 아예 명확하게 나는 병원에 처방받았다라든가 이런 식의 구체적인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나래 씨 자택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법적 공방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55억 원 정도로 2021년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그런 단독주택인데 예.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을 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매니저들이 가압류를 신청한 날 공교롭게도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등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게 매니저들에게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냐라는 좀 의혹이 있었죠. 또 그뿐만 아니라 혹시 1인 기획사의 자금을 그동안 박나래 씨가 몰래 불법적으로 횡령해서 썼는데 그 부분을 좀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뒤늦게 뭔가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고 또는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여러 건의 위약금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세간의 의혹이었고 박나래 씨 측에서 입장을 밝혔죠. 이 주택을 살 때,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아가지고 매수할 때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빌렸는데 그때 모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채권 최고의 11억 원을 설정해놨고 그 후에 또 나머지 돈도 이 1인 기획사로부터 빌려가지고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니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고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택을 매수한 게 2021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2021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소속사 명의의 근저당권은 최근에 설정됐거든요. 그렇다면 수년 동안 왜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설정한 것이냐. 이 부분은 잘 설명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박나래 씨 측에서는 의심을 하지 마시라. 이거는 이미 그때 돈을 빌린 게 맞고 차용증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자까지 계속 납부해왔기 때문에 돈을 빌린 건 맞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은 최근에 설정한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근저당권은 최근에 왜 설정했냐 이거죠. 이거 역시 누군가에게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그 책임을 이 주택을 통해서 질 수 있을 상황, 그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응을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돈을 빌렸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법인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회사 운영 잘못한 걸로 지적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했다고 하는데 경위에 어쨌든 시기가 공교롭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의혹은 박나래 씨 측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근저당, 가압류 이런 표현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우선순위를 좀 짧게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근저당권은 물건이고요. 또 가압류는 이제 채권자가 이제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박나래 씨가 이 건에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또는 돌려주지 못할 경우, 또는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질 경우에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곧바로 환가해가지고 받아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만 다 가지를 쳐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한 사람이 우선이다.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우선이냐.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리고 그 후에 가압류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설령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앞에 있었던 근저당권 설정의 효력이 배제되지 않는 한 매니저 측이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 다만 매니저 측에서 가압류한 거는 1억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택의 현재 가액, 시가를 볼 때 설령 누군가 앞에 다 근저당권 설정했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 혹시라도 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경매로 간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1억 원의 어떤 채권은 또 인정받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먼저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왜 그때 갑자기 했느냐, 근저당권 설정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왜 저걸 했냐면 원래 배당받은 55억 지금 저게 지금 근저당권이 6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거기에 이자까지 합치면 저 집은 저 근저당권 채권 최고로 상으로는 제로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앞쪽 선수이자한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소액이기 때문에 1억 원이 소액이 그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가서 해면 받을 수도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사실은 그 가압류를 했던 매니저들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용도로 그러니까 이 건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잘못 어떤 범죄자들이 저런 식으로 그냥 우선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은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했다고 하면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얘기 판단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게 예.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박나래 씨는 영상 입장문 이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계속 갖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 매니저들이 대신 음식을 했다, 뭐 이런 갑질 의혹까지 또 불거지고 있는데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도대체 대응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은 늦었습니까? 네. 지금은 사실 저에게 뭐 문의가 들어오거나 도움 요청이 와도 저는 도움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저보다 훨씬 뛰어난 법조인들이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잘 해결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에 회복할 수 있는 단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상실한 걸 넘어서 어떤 조치,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오히려 더 논란이 커졌고 비난만 더 받았습니다. 이런 행동,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사실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요. 특히나 뭐 금전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또한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여러 갈등들이 있거든요. 연예계 내에서도. 그런데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안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경험도 많이 있고 그런 사례들은 박나래 씨 주변에도 엄청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사태를 끌고 왔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동안 주변에서 좀 아주 강하게 좀 조언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을 텐데 짐작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논란이 계속 불거질지 사그라들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